좀 놀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서 화장하면 반말 모드로 분노의 베이커리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비디오 인터뷰까진 봤거든. 근데 이제 연락이 계속 오진 않더라고. 내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파산하겠다. 공장이든 뭐든 빨리 일을 구하자. 심지어 내가 살던 쉐어하우스에서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더블룸에 살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싱글룸을 쓸 거래. 그래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호주가 이래. 그 워홀러가 사회적 최약자긴 해. 그냥 일을 빨리 구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진짜 미친 듯이 구했어. 페이스북에 게시물도 올리고 레주메를 다 드랍하고 올리자마자 이제 3군데 정도에 바로 페이스북 DM이 온 거야. 베이커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야. 나름 관광지이기도 하고 아시안 여자 사장이어서 괜히 그렇게 해코지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무서워서 일단 가자마자 동태를 살피고 호스텔에 묵거나 아니면 바로 런치던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 아무튼 조건도 되게 좋은 거야. 깡시골이긴 한데 일주에 36불 준다고 하고 32시간 정도 일하는 시간도 보장해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직원 연계 숙소도 있대. 그래서 가서 나쁘지 않다. 그냥 빨리 가야겠다. 이제 더 이상 간보지 말아야겠다. 인스타랑 페이스북에도 다 쳐봤는데 계정이 다 있었고 이 정도면 가도 괜찮겠다. 그래서 연락을 받자마자 버스 티켓을 사고 그걸 캡처해서 보냈어. 그리고 이제 당일이 된 거야. 가자마자 버스에서 내려서 직원 연계 숙소에 도착을 했어. 나를 지방 곳곳에 소개해준 애가 있었는데 그냥 조금 살갑진 않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 근데 이게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니까 일을 시작하는 첫날 당일이 됐어. 갔는데 이제 사장은 그때부터 한 2주 동안 휴가를 갈 거래. 그래서 사장이 사라졌어. 그리고 일을 배우는데 애들 자체는 되게 좋은 거야. 딱 한 명 빼고. 근데 처음 갔을 때 좀 놀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스기가 없는 거야. 포스기가 없다는 게 뭔지 상상이 돼? 베이커리라고는 하지만 스시도 팔고 주방에서 피쉬칩스도 팔고 종류가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음식에 대한 가격을 다 외워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퇴근하고 맨날 외웠단 말이야. 거기까지는 익숙해지면 되는 거겠지 하고 넘겼어. 그리고 이튿날부터 서빙이나 주문 이런 걸 다 받기 시작했단 말이야. 난 처음에 올라운더 바리스타 롤로 들어간 거였어. 처음에는 서빙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서빙을 주로 받더라고. 근데 그 베이커리 사장이 아시안 여자이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 위주로 뽑았어. 그래서 주방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사람 아시안이고 프론트에 한 5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그 나라 그 아시안이었어. 일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서빙, 바리스타 그리고 편의점처럼 또 물건도 엄청 많아요. 음료수 이런 걸 다 채워야 되는데 내가 일을 시작한 지 한 2주쯤 됐는데 계속 내가 음료 채우는 걸 하는 거야. 그게 제일 힘든 거였고 사장이 돌아오니까 그거를 나를 가끔 시키긴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짬 때린 게 정말 맞는 것 같긴 해. 내가 업무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걔가 진짜 화를 내는 거야. 심지어 이렇게 손님이 앞에 있는데 내가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걸 영어로 화를 내고 진짜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걔가 한 번은 그 수도를 잘못 잠가서 물이 철철철 흘러서 그 수도가 고장난 거야. 근데 갑자기 자기 폰으로 사장한테 전화해서 말하면 될걸. 실수했는데 너가 사장한테 전화해줘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면은 뭔가 내가 한 것처럼 되잖아. 심지어 걔네는 모국어도 같은데 그럼 내가 실수했다고 덮어씌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게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었어. 이걸 다른 애가 말해주길 제가 원래 화를 다른 애들한테도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내가 2주 차에는 시프트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40시간 정도 받았는데 여기는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쉬는 시간 15분이야. 그다음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면서 15분 진짜 잠깐 쉬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나는 걔만이 짬을 맞아야 되고 쉬는 시간도 15분 쉬는 게 진짜 말이 되나? 그래서 나랑 둘이 마감을 칠 때도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그 나라 언어로 왕왕왕왕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 그 정도는 무시하면 되니까 버틸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2주차까지는 들었었어. 이제 3주차 사장이 일을 하고서부터 대재앙이 시작돼. 그동안은 그래도 나름 일이 몸이 힘들고 그렇긴 한데 버틸 수 있겠다. 그냥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사장이 오고 나서 마이크로 매니징이 시작된 거야. 근데 그거를 약간 공개적으로 공지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붙여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있던 사람들이 1주만 일하고 2주만 일을 하고 나갔다는 거야. 심지어 어떤 애 한 명은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서 울고 나갔대. 근데 그걸 내가 나중에 알긴 했는데 그게 완전 진짜 쎄한 포인트잖아. 그랬는데 모니터링 하나하나 하고 이걸 고쳐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공지가 맨날 붙으니까 일적으로 위축이 되긴 했어. 근데 그래도 이게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셀프 가스라이팅을 했었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시간만 죽이고 가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나는 바리스타로 온 거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했어. 그랬는데 이 머신 고장나면은 시티까지 가져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맡길 수 없다고 다른 잡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너무 무례하잖아. 자기가 사장도 아니고 자기도 일개의 직원이면서 무례하게 말을 하는 게 진짜 너무 웃기다고 생각을 했어. 솔직히 카페마다 레시피가 다 다르잖아. 내가 다른 애랑 일을 할 때 걔한테 물어봤어. 너 이거 레시피 뭐냐? 근데 다음날에 커피 머신 교육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붙여놓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rol로 온 건데 사람이 이렇게 먼 지역에 그냥 왔다고 퇴사하기 힘드니까 그냥 데려만 오고 지멋대로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빡치는 거야. 그래서 거기부터 너무 이상했어. 그리고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그렇게 행동을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그럴수록 내가 너무 위축돼서 말을 할 때도 진짜 어버버하게 되는 거야. 그냥 손님이랑 스몰톡을 잘해도 그 사장이 갑자기 뭐라고 지적하면 대응이 그 딱 얼어버리고 약간 놀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더라고. 한번 음료 사건이 있었어. 음료 사건이 뭐였냐면 그날은 내가 음료를 연달아 만들고 있었어. 근데 그 음료가 커피 머신 아예 안 쓰고 그냥 버블티류 이런 거를 연달아 만들고 있었어. 근데 이름을 불렀는데 근데 어떤 손님이 자기 거라고 하고 가져간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손님이 자기 게 아니었는지 다시 잔을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 사장이 있어서 그걸 열어서 봤는데 음료가 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너무 억울한 게 내가 음료를 반만 만들어서 줄 리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사장이 나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 가져간 것 같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장이 내가 음료를 반만 준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한 일주일인가 2주 뒤에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사장이 너 이거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많아진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한두 개씩 챙겨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버텨본다고 러닝도 하고 일 끝나면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일을 갔다 오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메뉴판에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호키 막 이렇게 써놨어. 내가 그거를 주방에 있는 사람한테 뉴질랜드 호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 인상을 찌푸려. 막 이게 뭔데? 이러면서 막 다른 애한테 가가지고 이거 뭔데? 막 이래. 내가 그 메뉴판에 있는 걸 그대로 읽은 거잖아. 근데 주방 용어는 피쉬앤칩스인 거야. 내가 처음 왔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런 식으로 진짜 역정을 내면서 화내는 거야. 그 주방이랑 사장이랑 프런트에 있는 애 그 세 명이서 그 나라 사람 아닌 애들한테 너무 화를 내니까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 내가 다른 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네도 그걸 되게 불편했었고 자기는 언어로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나갔었대. 나도 3개월만 있다가 나가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32시간 준다고 했으면서 시프트를 이제 너무 줄여버리니까 나도 너무 불안해지는 거야. 그럼 나는 새로 일자리를 구해야 되나? 워홀러들이 어쨌든 간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구조를 다 아는 것 같았어. 일단 부를 때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꼬드긴 다음에 막상 오면은 시프트를 많이 안 준다든지 이제는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손님들이 말하기를 너가 음료를 정량을 안 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약간 교묘하게 자꾸 남들은 너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던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 덮어 씌우고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도 해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할지 내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 너는 이제 대응을 하지 말고 퇴사를 하는 답밖에 없다는 거야. 그 사장은 그냥 어차피 너의 말을 들을 그게 없대.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해명을 해봤자 답장 지옥에 빠진다는 거야. 퇴사를 하라고 그러길래 퇴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 버티는 기간 동안 그 자기 의심이 계속 들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쎄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게 그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녹취를 하든 서류상으로 좀 확실히 계약을 하던 간에 그런 증거물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애초부터 초반에 알았으면 빨리 런을 치거나 그랬을 텐데 초반 2주를 버티고 한 달도 버티다 보니까 조금만 더 버틸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든 게 너무 아쉽고 지금 그때 얻은 스트레스로만 회복을 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상한 데에서는 하루빨리 탈출을 하는 게 체력과 에너지를 아끼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워홀 비자가 가성비가 진짜 좋은 비자 하잖아. 근데 그만큼 다시 돌아갈 애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홀을 하면은 계속 내가 잘릴 걱정도 해야 되고 집도 내쫓길 걱정도 해야 되고 이렇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 아무튼 준비는 다 했고 새해 복 많이 받아.